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1페이지 쪽에 18번 거기 착오에 관한 사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착오 들어가기 전에 관련 이론을 좀 정리를 하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109조, 109조 지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인데요. 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서 착오를 하면 착오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제 결론적으로 취소를 하게 돼 있고 취소하게 되면 소급 무효가 된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지금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물론 이 법률행위는 계약에 의해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이 계약은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일회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했는데 한 달이 됐는지 6개월이 됐는지 1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한 상태에서 이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겠다 이렇게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이 의사 표시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이 상대방이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바로 취소의 효력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넘어간 소유권, 이 소유권은 자동으로 백해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유인성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알고 계실 거고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 뭐 이제 우리 부동산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수수료도 다 받고 이게 다 했는데 이게 지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게 되면 이제 권리관계가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를 쉽게 해야 돼요? 어렵게 해야 돼요? 어렵게 해야 되죠. 그래서 복잡한 권리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착오를 이유로 쉽게 취소를 못하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약간 복잡한 문제를 안겨요. 그래서 첫 번째로서 일단 표의자, 이 표의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을 표의자라고 하고 요 표의자에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거랍니다. 표의자에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표의자에게 어떤 경제적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않으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떠한 경제적 불이익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 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만이 지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말이죠. 표의자에게 이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를 해준다고요? 못 해준다고요? 못 해주죠.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을 바꿔서 표의자, 이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다면 취소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경과실일 땐 취소를 해줘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돼요. 경과실일 땐 취소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금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를 못 해준다. 취소할 수 없다. 근데 경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기출문제에다가 그냥 과실이라고 냈어요.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 표현하지 않고 그냥 과실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출제를 했는데 O라고 했을까요? X라고 했을까요? 다시 한번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요. 이 문제는 O라고 처리됐을 것 같아? X라고 처리됐을 것 같아? 이 지문은 X죠. 과실은 두 가지잖아요. 무슨 과실, 무슨 과실? 중대한 과실, 경과실, 경미한 과실. 근데 그냥 중대한지 경과실인지 알 수 없게 그냥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문이 X 처리가 됐어요. 왜? 과실은 경과실도 있는데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지문이 틀리게 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여기처럼 답이 딱 떨어지게 중대한 과실, 경과실 딱 주면 답이 딱 떨어지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냥 과실이라고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과실인지 경과실인지 알 수 없도록 과실 이렇게 냈다고 문제를. 기출문 우리 기출문제. 그러면 그냥 과실 그럼 두 개가 다 들어오니까 과실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X가 됐다고. 왜 X가 됐다고요? 경과실일 때는 취소가 가능하니까. 이해됐죠? 말 안 하면 넘어가야 돼. 자, 그래서 이 과실이라는 말, 그러니까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중과실, 경과실 딱 나눠줬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기출 문제가 그냥 과실이라고 내 가지고 사람을 많이 많이 틀리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과실은 두 가지를 내포한다. 중과실, 경과실 두 개를 다 내포하니까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은 틀렸다. 경과실 때는 취소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돼서 그 기출 문제가 이미 나온 적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입증 책임에 관한 문제가 좀 자주 올라오는데 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대한 입증,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대한 입증은 누가 할 거냐 했더니 표의자가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표의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낼 때는 눈에 안 보이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취소를 갖다가 하려는 자요,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요. 취소하려는 자죠. 그럼 효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효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효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야 취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효력을 뭐 하는 자라고요? 법률행위의 효력을. 자,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의 효력을 갖다가 부인하는 자입니다. 부인을 다른 말로 해서 부정이라 그래요. 효력을 부정하는 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 이거죠. 다른 말로 얘기해서 저지예요, 취소하려는 자요. 취소하려는 자요, 하려는 자. 자, 그래서 요거하고 그다음에 중대한 과실. 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을 누가 할 거냐 그랬더니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요 상대방을 표현할 때 뭐라 그랬더니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 법률행위의 효력이죠. 법률행위의 효력을 갖다가 유지하려는 자가 입증이 된다. 두 번째로서 취소를 갖다가 저지하려는 자입니다.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좀 보시면 되겠고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많은 정답이 이게 걸려서요. 뭐냐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이렇게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렇게 효력을 부인하는 자 이렇게 문제를 내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틀리게 했습니다. 중대한 과실은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누가 해야 된다고? 효력을 유지하려는 자, 취소를 저지하려는 자가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꼭 요렇게 내 가지고 정답을 되게 많이 걸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요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이하게 가능합니다. 다시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는 무슨 규정이라고요? 임의 규정. 요게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이니까 배제 특약이 된단 말이죠. 배제 특약 무슨 소리냐? 계약서에다가 특약란에다 썼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법률행위를 계약을 해놨는데 이거 향후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는 말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배제 특약을 해놓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배제 특약이 하나다 있어.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는 말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특약해 놓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착오를 이유로 취소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을 걸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게 특약으로 걸어놓고 취소로 착오를 들어서 취소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다음에 착오와 관련해서 또 뭐 이런 건데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당했습니다. 취소를 당한 사람이 손해가 난 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또 시험 문제가 많이 올라옵니다. 자,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당한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아주 시험 문제 많이 올라옵니다. 자, 잠깐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를 한 사람은 불법행위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법에서 109조에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라고 돼 있어서 취소를 했는데 그게 뭔 불법행위야? 근데 시험 문제다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를 한 것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틀렸습니다. 여기다 써놓을게요.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서 취소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 불법행위가 아니라 이거예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가 자주 올라오는데 지금 중도금을 미지급을 했습니다. 중도금을 미지급을 해가지고 계약이 이제 해제가 됐어요.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민법 551조는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랬죠? 대답 안 하면 자꾸 계속 진행합니다. 551조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약 해제는 그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지금 갑과 을이 계약을 해놨는데 지금 중도금이 지금 주도록 돼 있는데 특약이 돼 있단 말이죠. 중도금이 미지급되면 계약을 해제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을 해제토록 한다는 특약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지금 매수인이 중도금이 미지급이 됐네. 그럼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은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요. 계약을 해제를 했으니까 매도인은 해제를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매수인에게 계약 해제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 이게 551조가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돼 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매수인은 계약도 해제당하고 그다음에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손해배상 청구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인이 이미 계약은 해제가 됐고 아이고야 이 손해배상까지 또 해줘야 되는구나. 눈앞이 캄캄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계약서를 썼을 때 계약서를 6월 1일 날 썼다 그러고 중도금을 못 줘서 계약이 해제된 것은 6월 30일 날 계약이 해제가 됐다라고 칩시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계약서를 쓴 6월 1일 날 내가 착오로 계약을 잘못했구나. 이래서 매수인이 이 착오를 주장을 해가지고 이 계약 전체를 무효로 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계약은 소금 무효가 됩니까? 소금 무효가 돼요.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소금 무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약을 한 것은 6월 1일이고 자, 취소를 한 것은 6월 30일 날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착오로 인한 취소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소급 무효니까 언제 하라고요? 6월 1일자로 이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적법하게 해제가 됐습니다. 적법하게 해제가 돼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매수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손해배상까지 해주면 너무 큰데 계약을 체결한 날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착오로 계약을 잘못했어. 그래서 착오를 주장을 해서 이걸 착오를 주장하면 주장자가 입증해야 되는 걸 알고 있죠? 민법은 처음부터 저 민사특별까지 다 주장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무효를 주장했다, 취소를 주장했다. 누가 입증한다고요?
주장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아. 이것만 알아도 문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려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누가 입증할 거냐? 그랬을 때는 주장자가 입증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문제는 금방 풀려요. 주장자가 입증한다. 그러면 지금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주장한 거잖아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 매수인이 입장이지.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해서 이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시험 문제로 올라오는 사항이다. 그래서 착오에 대해서는 논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디서 함정에 빠질지도 몰라. 너무나 논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해서 보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 하나 보겠습니다. 조카가 어디 취업을 했대요. 어디 취업을 했다 그래가지고 하나를 들고 와서 이거 신원 신원보증 서류라 그래가지고 들고 왔어요. 그 신원보증 서류인 줄 알고 그래 축하한다야 그래가지고 사인을 해줬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연대보증 서류라는 겁니다. 조카가 와서 말을 하기는 신원보증 서류라 그래서 그 읽어보지도 않고 그래 어디다 사인할거 여기다 그래, 사인 싹 해줘버렸어. 읽어보지도 않았어. 왜? 조카가 얘기했는데 아무리면 뭐 삼촌 작은아버지를 뭐 사귈 기망을 했겠어 그냥. 그래서 그걸 믿고 했는데 나중에 한 1, 2년 있다가 어떤 회사로부터 최고장 내용 증명 하나 왔는데 귀하의 그 조카가 사고를 쳐가지고 연대 보증을 해놨으니까 그 연대 보증에 따라 책임을 지세요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아버지 하는 소리가 어이 뭔 소리야? 나 신원보증 서류에 사인해 주는데 왜 연대 보증이라 그러지? 그래서 자 귀하가 여기 사인한 거 여기 있다 하면서 사인한 걸 딱 보여주더라는 거죠. 이랬을 때 사기 기망을 이유로 이걸 취소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기 기망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거는 뭘로 취소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착오로 취소하는데 무슨 착오냐? 표시상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기 기망으로는 취소 못하고 뭘로 취소한다고요? 표시상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함정 문제로 올라오니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착오와 관련해서 시가라든가 면적이 많이 차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차이나 이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가와 면적에 관해서는 엄청나게 벌어지지 않는 한 조금밖에 차이 안 나면 착오로 취소할 수 없다. 그럼 착오로 취소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결한다? 대금감액으로 가면 돼요. 뭐로 간다고요? 대금감액. 시가라든가 면적이 시가라든가 면적이 부족하다면 그 부분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보다는 대금감액으로 가는 게 맞다. 그래서 시가라든가 면적이 아주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한 그냥 크게 차이 나지 않으면 그냥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합니다. 그건 그냥 대금감액으로 가야 되니까. 자,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뭐 미세한 디테일한 부분 좀 남았는데 문제를 풀면서 그런 부분들은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51페이지에 18번입니다. 착오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의 제한, 법령상 제한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데 슬러시 자릅니다. 자, 이러한 법령상의 제한으로 토지를 갖다가 이거 한 거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된다. 이거 동기의 착오 맞나요? 예, 동기의 착오 맞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토지를 샀는데 지금 공장을 지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토지에서 공장 허가가 안 나오네. 그러면 의도, 목적, 토지를 매수한 목적, 의도는 동기는 무슨 동기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했어요? 공장 건축. 근데 공장 허가가 안 나오더라. 이것은 법령상 제한으로 안 나온 것은 무슨 착오다고요? 동기의 착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좀 충분히 좀 알아봐야 돼요. 자, 동기의 착오에 해당된다. 자, 동기의 착오에 해당되고 이 동기의 착오는 착오로 본다 안 본다? 이거는 동기의 착오는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예요. 그리고 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법령상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동기의 착오로서 이것은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동기의 착오는 착오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지 못한다고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 그러면 단서가 붙어야 돼. 뭐라고? 표시되거나 알려졌다. 또는 제3자로부터 유발됐다. 이렇게 단서가 나와야 돼요. 그 경우만 예외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들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동기의 착오는 착오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칙. 예외.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뭐한다? 알려진다. 또는 상대방으로도 뭐가 돼? 동기가 상대방으로도 뭐 했다고요? 유발됐다. 이런 경우는 표시되거나 알려지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가 나오면 굉장히 좀 신경 써서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1번은 맞습니다. 동기의 착오에 해당되지만 이것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2번 토지 전부를 경작할 수 있는 농지인 줄 알고 매수하였으나 측량 결과 절반의 면적이 하천인 경우에 중요 부분 잠깐만 이게 토지 전체 중에서 절반이 하천이라서 농사를 못 지면 이건 중요한 부분에 면적이 조금 부족한 게 아니죠. 절반이나 지금 농사를 못 지을 수 없는 상태면 이건 중요 부분에 들어가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평, 20평 이 정도 되면 그냥 경미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대금 감액을 하지만 절반이나 들어갔으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건데 이렇게 되면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이 됩니다. 취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신원보증서류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문서를 읽지 않고 연대보증서명에 서명 날인했습니다. 이거 사기로 취소할 수 없고 표시상의 착오.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게 사기 파트에 가서 또 나옵니다. 사기 파트에서 이 판례가 또 올라오거든요. 그럼 사기로는 취소할 수 없고 뭘로 취소해야 된다고요? 착오. 표시상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사기로는 취소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조카를 깜빵 보낼 건가? 자, 4번 그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져 있나? 아닙니다. 동기가 표시돼서 계약의 내용이 되면 되는 것이지 그게 합의까지 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표시가 돼서 그게 계약의 줄을 이룬 거라면 충분하지 합의까지 요하지 않는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4번 틀렸네요. 5번 건물 및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하는 경우에 부지 면적의 0.21평 다소 부족하다면 매매에 0.21평이면 한 평도 모자라는 게 아니죠. 쬐끔이야 쬐끔. 한 평도 아니고 0.21이라고 돼 있으니까 한 반평 정도 모자라는 게 반평 정도. 그 정도 다소 부족하다면 매매의 중요 본행은 착오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면적이나 시가의 부족은 많이 차이가 나지 않으면 중요 본행에 관한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자, 19번으로 가볼게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제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 아까 3자가 조카입니다. 3자가 누구라고요? 조카. 작은아버지 삼촌을 기망했어요. 3자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다. 방금 전에 사기로 취소 못한다고 했죠? 뭘로 취소하라 그랬어요? 표시상의 착오로 취소하라 그랬잖아요. 표시상의 착오. 여기서 말하는 삼자는 조카라 그랬습니다. 조카가 작은아버지 삼촌을 갖다가 지금 신원보증 서류라고 뻥을 쳐가지고 연대보증 서류에다가 사인 받아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 기망이냐 사기 기망으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자꾸 문제가 나온다고요. 사기 기망으로 취소할 수 없고 뭘로 취소하라고요? 착오 중에서 무슨 착오? 표시상의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자, 1번이 틀렸고 답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슬러시 자릅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보니까 중요본에 관한 착오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경제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본에 관한 착오가 아니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에 중요본에 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맞네요. 세 번째,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상대방이 이용을 했다. 여기 잠깐만요. 지금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자, 다시 합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 못해요. 근데 상대방이 너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지?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걸 갖다가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취소할 수 없다는 약점을 잡아서 이용하면 기망으로 가면서 취소할 수 있다가 돼버려요. 취소할 수 없다는 약점을 잡아서 이용을 한다면, 알면서 이용하게 되면 다시 이건 뭐한다? 취소할 수 있다가 돼버려요. 자, 거기 다시 3번 다시 가볼게요.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상대방 이를 이용한 경우에 착오자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여도 취소할 수 뭐라고요?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4번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취소를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여기 봐요. 지금 착오에 관한 의사표시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말자라고 특약을 해놓으면 착오를 가지고 취소할 수 없다. 4번도 맞네. 그래서 자 5번 갑니다. 5번 동기의 착오로 취소할 때 그 동기를 표시하여 의사표시 내용으로 하면 족하고는 충분하고 이 뜻이죠. 의사표시 내용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까지는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맞네. 그래서 동기가 표시돼서 그게 계약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면 충분하지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22번입니다.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번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후 동그라미 왜 적법하게 해지했죠? 여기 했잖아. 여기 중도금 미지급을 때문에 해지가 됐다고 다 하니까. 잠깐만. 이거 설명을 다 하면 지문이 길어져요. 길어지니까 싹둑 자르고 그냥 핵심만 딱 써놨단 말이야. 그게 지문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그거 딱 줄여서 두 줄로 줄이다 보니까 중도금 미지급으로 인해서 계약이 해제되는데 이런 말 안 쓴 거야 그냥. 그래서 거기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 왜 해제했다?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 매수인은 해제에 따른 불이익, 해제에 따른 불이익이 뭐다? 여기 손해배상이라니까 손해배상.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된다. 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로 취소권을 행사해서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없다? 여기 지금 있다고 돼 있어요 없다고 돼? 있다. 착오를 주장해서 계약 전체를 취소해서 무효로 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카이. 자, 그래서 기억번 틀려서 있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에 니은변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있어요 없어요?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 착오는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착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지금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어요. 계약을 취소를 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는데 있다라고 돼 있잖아. 여기. 청구할 수 있다. 땡.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없다. 자, 그래서 니은번도 틀렸다. 이런 소리입니다. 디귿번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본에 관한 착오 중요부분에 관한 중요본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자담보 책임과 취소 사유가 두 개가 착오로 취소 사유가 두 개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이런 거를 경합이라 그래요. 다시 하자담보로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로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동시에 발생한 걸 뭐라고 한다고요? 경합. 그러면 담보 책임을 들어서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를 들어서 취소할 수도 있고
이거는 선택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된 걸 뭐라 한다고요? 경합. 그래서 디귿번 다시 한번 가볼게요. 매매계약 내용에 중개본에 관한 착오 박스, 중개본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성립을 했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선택사항이니까 하자담보로 취소할 수도 있고 착오로 취소할 수도 있고 한데 그럼 하자담보 성립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이 중개본에 관한 착오를 들어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리얼. 왜 선택 경합이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경합이기 때문에. 리얼. 착오가 중개본의 중대한 과실. 박스 칩니다.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다.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 취소할 수 없다. 여기 보세요.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용하면 뭐한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용하면 취소할 수 있다. 있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리얼도 틀렸어요. 미음번. 표의자의 중과실 유무. 표의자의 중과실의 유무의 입증 책임은 그 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착오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꼬구 꽈네. 꼬구 꽈어. 다시 중과실의 유무의 입증 책임은 효력을 부인하는 착오자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상대방. 여기 보세요. 여기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표의자,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고 누구나 상대방. 한번 꼬가지고 다시 내려왔네요. 이거 참네. 자, 넘어가서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옮겨갈 건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말이죠. 지금 등기가 을한테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갑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해가지고 을이 이걸 갖다가 등기가 을한테 있으니까 매매를 이유로 벼한테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3자 병한테 넘어갔습니다. 병이 선이에요. 악일 수도 있고 그런데 자 일단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여기까지 해볼게요.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했다. 그럼 소유권은 복귀했는데 소유권은 즉시 복귀가 되지만 등기는 아직 남아있죠? 남아있죠? 예. 소유권만 복귀를 하니까 등기는 남아있어요. 등기가 아직 말소가 안 됐다라고 칠게요. 그래서 등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갖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선의의 3자 병한테 팔아버렸습니다. 이랬을 때 소유권이 복귀가 된 소유권이 지금 착오를 이유로 취소했으니까 소유권이 복귀가 됐으니까 소유자죠. 이 소유자는 이 선의의 제3자 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07조부터 110조까지는 다 똑같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따로 정리하지 마시고요. 107조부터 110조까지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요. 대항할 수 없다. 없다가 나오면 끝까지 다 없다지요. 그럼 대항할 수 없다가 나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 주장 안 돼요. 그러면 등기 말소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등기 말소 시킬 수 없다요. 그래서 한 번 없다가 나오면 계속 없다요. 그래서 없다로 다 이어져. 그래서 대항할 수 없다가 딱 나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등기 말소 시킬 수 없다. 그래서 3자는 그대로 보호가 된다. 그랬을 때 이 선의의 제3자는 선의로 추정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선의로 뭐 한다고요? 추정을 받으니까 입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추정받기 때문에 입증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 더 선의의 3자는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선의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다? 무과실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선의의 3자에게 뭘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무과실 요건을 적용 안 해요. 무과실 요건을 적용 안 하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선의이기만 하면 3자는 보호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는 상태에서 이제 55페이지에 25번으로 갑니다. 자, 이 55번, 25번 착오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와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두 개가 경합은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일단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어서 취소할 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냐 없냐와 상관없이 물을 수 있다면 뭐 그냥 바로 경합이 하겠지만 일단 물을 수 있냐 없냐 따질 것 없이 그냥 중요 부분만 갖고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 이건 친절하게 이제 써줬네. 써주니까 세 줄 넘어가네. 중도금의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서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건 친절하게 중도금 미지급이라는 말 한 줄 더 줬죠?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앞에 건 문제 주문이 두 줄이었는데 이건 세 줄로 됐네요. 그래서 한 줄 더 올라와.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이라 한 단어를 더 넣는 바람에 세 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일 때는 계속 이 말 다 빼고도 막 문제를 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례가 어느 정도 숙지가 돼 있으면 간단한 건데 모르는 사람은 뭔 소리래 이렇게 돼버린다. 아까 그 박스형 문제처럼 심하게 줄여놓으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 알고 이용하면 여기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용하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알고 이용하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고요. 4번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으로 동기를 유발한 경우에 잠깐만 동기가 상대방에 의해서 3자에 의해서 유발됐을 때는 표시되거나 알려지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나요? 유발된 동기는 표시되거나 알려지지 않아도 아까 한 15분 전에 얘기했는데 내가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다. 근데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취소하려고 그러면 표시되거나 알려져야 된다. 단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거나 알려지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다 했는데 다시 한번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으로 동기를 뭐 했다고요? 동기를 유발했다. 동기를 유발하는 경우에 여러분 저 구타 유발자라는 말 들어봤죠? 매를 벌어. 구타 유발자. 그 동기를 유발했다. 그럼 이 동기를 유발했다는 게 뭐예요? 이 땅 매수하세요. 이렇게 동기를 유발했단 말이죠.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국가에 증여하시죠. 이렇게 동기를 유발했단 말이죠. 국가에 증여하세요. 이 땅 사시면 돈 벌어요. 사세요. 이렇게 동기를 유발했단 말이죠. 누가? 3자가, 상대방이. 자, 그래서 동기를 유발한 경우에 그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나왔네. 표시되지 않아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경과실 박스 경과실. 경과실에 의한 착오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유효를 믿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여기 얘기했습니다. 취소를 한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니까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어요.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자주 올라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56페이지에 27번을 보겠습니다. 을의 X부동산을 갑은 매수하였는데 계약 내용에 중요본에 관한 착오, 중요본에 관한 착오가 있어 이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하자담보 책임과 착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갑은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아까 이런 걸 경합이라고 한다 그랬죠? 담보 책임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거 두 개가 다 발생하면 경합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하자담보 책임만 묻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못한다는 말은 틀려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건 아니고 경합이니까 담보 책임으로 취소할 수도 있고 담보 책임으로 취소하지 않고 착오를 들어서 취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가 발생했다 그랬어요? 경합. 뭐가 발생한다고요? 경합. 경합이 발생하는 거예요. 경합은 선택권이 있다 이 소리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갑의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갑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 입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중대한 과실에 대해서는 누가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되죠.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요? 여기 중대한 과실 누가 입증한다고요? 상대방이 입증해야 돼요.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보세요. 문제 을의 X부동산을 갑이 매수하였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내의 중요본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 누가 매수했어요? 갑이 매수했네. 갑이. 그러면 2번 갑의 매매 계약의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갑은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 입증해야 된다. 자, 중대한 과실은 갑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입증해야 돼요? 상대방이 입장이지. 지금 누가 취소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갑이 취소하려고 그래요. 그럼 갑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을이 입증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 중대한 과실의 입증은 누가 해야 된다고요? 상대방. 취소권자가 갑이니까 갑의 상대방은 누구다? 을이 입증해야지. 근데 지금 갑이 입증하라고 해서 틀렸잖아요. 취소는 갑이 하는 거니까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장은 갑의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을이 입장해야지. 자,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2번 틀렸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을이 갑의 대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했는데 여기서 대금 채무 불이행이라는 것은 중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에 갑은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취소권 행사.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여기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 있는데 없다 그랬으니까 3번 틀렸네요. 4번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갑이 매매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랬는데 경과실로 착오에 빠진 경과실 때는 취소할 수 있죠? 다시 한번 경과실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불법행위가 아니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 물을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예요, 없다. 불법행위에 따른 책임은 손해배상 책임인데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어요. 5번 갑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일 그 착오가 없었다면 의사표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증명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갑은 지금 취소를 하려고 하는 표의자죠. 자, 갑은 중요본에 관해서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본에 관해서. 다시 한번. 표의자가 지금 취소하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한 표의자가 중요본에 관한 착오를 입증해야 된다고요. 됐죠? 5번 다시 봐요. 갑은 지금 표의자 취소하려고 그러는 거 갑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착오가 없었다면 의사표시하지 않은 것도 함께 증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입증 책임이 표의자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을 마지막 문제로 착오에 관한 마지막 문제로 하겠습니다. 자, 28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기억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이거 경합한다고 그랬죠? 하자담보 책임하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은 경합하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매수인의 취소권은 뭐한다? 배제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경합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으니까 배제되지 않는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니은번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진다. 여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계속 똑같은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니은번 틀렸습니다. 손해배상 책임 발생 안 해요. 디귿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 알고 이용한 경우에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여기 봅니다. 취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이용하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디귿법 맞네요. 취소할 수 있다. 리을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여기서 채무불이행 뭐라고요? 중도금 미지급. 고민하면 안 되니까 보면 바로바로 이걸 할 줄 알아요. 채무불이행 이유로 지금 똑같은 문제가 계속 6개 7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한 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거. 그래서 계약이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매수인은 착오로 취소를 해서 전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다. 있는데 없다는 지금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몇 회 문제라고 돼 있어요? 30일에. 작년도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오에는 논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함정에 빠질 수 우려가 있는데 지금 거기 충분히 나올 만한 건 지금 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걱정은 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는 사기 강박을 들어가기는 좀 애매해요. 그래서 빨리 차라리 쉬고 와서 사기 강박을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와서 30번부터 보겠습니다. 칠판은 지웁니다.